여보세요. 우리 동네 이야기 개살토크 라디오 모두 모여 7시 개항장. 개항장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 개살토크 시즌2 10월 19일 토요일 홍성지입니다. 그리스의 시인 소포클레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혜는 그 어떤 재산보다 더 중요하다. 그 어떤 값비싼 것도 지혜로움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손에 쥔 재력과 부를 이용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곤 합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은 믿음은 지혜롭지 못한 선택들을 초래하곤 합니다.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에게 마음이 아닌 물건을 쥐어주거나 이루고 싶은 꿈에 노력이 아닌 돈을 뿌리며 낭비하기도 하고 사랑을 왜곡해 돈으로 마음의 크기를 환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돈으로 얻은 모든 것들은 돈을 잃으면 함께 사라져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내 노력으로 얻어낸 결과물은 나에게 지혜로움을 선물하고 그 지혜로움은 내가 힘들 때 또 다른 힘으로 나를 일어서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움은 그 어떤 값비싼 것들로도 대체될 수 없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지혜로움은 어떤 의미인가요? 오늘은 별일 없나요? 어제처럼 힘들었나요? 사는 게 다 그렇고 그렇다지만 그려왔던 우리의 행복은 항상 여기 있으니 괜찮아요. 누군가 말을 했었죠. 이 길을 걷다가 보면 그 끝엔 행복이 기다릴 거라고. 그려왔던 우리의 행복은 항상 여기 있으니 괜찮아요. 난 이대로 또 이렇게 혹시 길을 잃는데도 크게 한번 웃어볼래. 그러면 괜찮을 거야. I'm on my way, I'm on the way. 난 이대로 늘 그렇게 나의 길을 걸어갈 거야. 무심코 지나쳐왔던 어제처럼 평범한 날도 우리가 놓쳤던 행복이었단 걸. 꿈꿔왔던 우리의 행복은 항상 여기 있단 걸 잊지 마요. 난 이대로 또 이렇게 혹시 길을 잃는데도 크게 한번 웃어볼래. 그러면 괜찮을 거야. I'm on my way, I'm on the way. 난 이대로 늘 그렇게 나의 길을 걸어갈 거야. 난 이대로 또 이렇게 혹시 길을 잃는데도 크게 한번 웃어볼래. 그러면 괜찮을 거야. I'm on my way, I'm on the way. 난 이대로 늘 그렇게 나의 길을 걸어갈 거야.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싱그러운 바람 가득한 그대의 맑은 숨결이 향기로워요.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 옛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하늘을 보면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가을이 오면 호숫가 물결 잔잔한 그대의 슬픈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지나온 날의 그리운 그대의 맑은 사랑이 향기로워요. 노래 부르면 떠나온 날의 그 추억이 아직도 내 마음을 슬프게 하네. 잊을 수 없는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길을 걸으면 흘러보던 그 옛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하늘을 보면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노래 부르면 떠나온 날의 그 추억이 아직도 내 마음을 슬프게 하네. 잊을 수 없는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이번 주 토요일도 게살토크 시즌2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클립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토요일 저녁 7시에 홍디가 진행하는 게살토크, 인천 중구 자유공원로 31층 클립 스튜디오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둘 물들어가는 예쁜 낙엽처럼 오늘도 기분 좋게 게살토크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게살토크의 첫 번째 순서죠. 매주 개항장의 소식을 모아 소개하는 코너, 개항장에는 어떤 일이? 이번 주 개항장에는 어떤 일이 코너에서는 개항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천의 근대문화유산을 조명하고 지역 상생을 목표로 하는 2024년 인천 개항장 문화유산 2차 야행이 오는 19일부터 20일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 일대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국가유산청과 인천 중구청이 주최하고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신스 1883 헤리티지 인천을 부제로 9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야행에서는 파랴 테마를 바탕으로 근대문화와 관련된 다채로운 야간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지며 개막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정원 중구청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참석해 특별한 개화기 패션쇼와 점등 이벤트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 야행은 근대문화의 흔적이 남아있는 인천 개항장 이야기를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조명합니다. 야경, 야로, 야사, 야화, 야설, 야시, 야식, 야숙 등 파랴라는 주제로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각각의 테마는 개항장의 역사와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개막식은 19일 오후 다양한 축하 공연과 함께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개화기 패션쇼는 시민 참가자와 모델뿐만 아니라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정원 중구청장, 백현 인천관광공사 사장이 함께 무대에 올라 개항기 시대의 의상을 선보이며 개항장의 옛 분위기를 재현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와, 오늘부터 20일, 오늘 저녁부터 20일 옛 개항장의 모습을 재현하는 뜻깊고도 즐거운 야행 프로그램에 저도 꼭 한번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개막식 마지막에는 관람객이 함께하는 점등 이벤트로 인천 개항장 문화유산 야행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다고 하니 더욱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이어서 인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전곡 음악은 유유입니다. 정말
딱딱한 냉장고 소리만 날 안아줬던 그 온기가 온종일 맴돌아 너의 목소리만 You make me feel so brand new You make me feel so comfortable Can't live without you 너의 눈 속에서 완전 난 나를 봤어 너보다 아름다운 향기는 이 세상에 없어 넘는 밤은 어둑어둑한 텅 비어진 공허함에 웅크려진 밤 나 어린아이같이 울어봐 널 그려봐 혹시나 보일까봐 You make me feel so brand new You make me feel so comfortable Can't live without you 너의 눈 속에서 완전한 나를 봤어 너보다 아름다운 향기는 이 세상에 없어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오늘도 알찬 인천시 소식 전해드릴게요. 과연 오늘은 어떤 기대되는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인천 중구 원도심 대표 상권 중 하나인 동인천 지하보도에 엘리베이터가 새로 설치됨에 따라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보행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인천 중구는 지난 16일 오후 동인천역에서 동인천 지하보도 엘리베이터 시승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많은 동인천 일원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동인천 지하보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함으로써 지하보도 이용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었는데요. 이를 통해 총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 동인천역 5, 6번 출입구와 7, 8번 출입구에 각 한 대씩 총 2대의 15인승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습니다. 특히 구는 지난해 동인천역 앞 교차로의 횡단보도와 교통선, 신호등을 신규 설치해 보행 환경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선한 바 있습니다. 김정원 구청장은 앞으로도 기반 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통행 환경을 개선한다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와, 그동안 계단을 이용하면서 보행이 어려운 분들의 편의가 사실 걱정이 되었었는데 출구별 한 대씩 새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다니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더욱 살기 좋은 우리 동네, 내 지역, 동인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뜨겁게 사랑했던 계절을 지나 처음과는 조금은 달라진 우리 모습을 걱정하진 말아요.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을 보며 사랑을 약속했던 우리의 마음은 영원한 거라. 저물어가는
그리고 찾아올 밤하늘도 우리 함께한 시간만큼 아름다울 거예요.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처음의 설렘보다 익숙함을 소중해 할 수 있는 건 때론 맘 같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며 솔직해지고 이해할 수 있는 건 그게 사랑일 거야. 내가 아는 사랑인 거야. 오. 바다가 지겨워지고 숲이 푸르르지 않다고 그 아름다움을 잊는다면 사랑이 아닐 거예요.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처음의 설렘보다 익숙함을 소중해 할 수 있는 것 때론 맘 같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며 솔직해지고 이해할 수 있는 것. 오, 내가 보고 느끼고 듣는 모든 것은 그대가 물들어 있어서 없이는 나 살 수 없어서 너가 노래가 된다면 나만 알고 싶고 그 어떤 가사보다 아껴 부르며 간직하고 싶은 것 그게 사랑일 거야. 내가 하는 사랑인 거야. 그래 그게 바로 사랑일 거야.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맛집 소개 기다리셨죠? 군침 도는 홍디픽 맛집 소개 시작합니다. 오늘은 데이트하고 싶은 선선한 가을, 감성 충만, 소울 충만 분위기 맛집입니다. 오늘의 맛집은 분위기 한 입, 디저트 한 입, 데이트하기 좋은 카페, 라이크 시즌입니다. 인천 중구 우연로 83번 길 2층에 위치한 라이크 시즌은 시원하게 뚫린 큰 창과 감성 넘치는 인테리어로 생긴 지는 그렇게 오래된 곳은 아니지만 카페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카페입니다. 저도 얼마 전 처음으로 방문을 했었는데 짭짤하고 고소한 소금빵과 코끝을 자극하는 고소한 버터바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화이트톤의 인테리어가 깔끔한 카페 내부에서는 고요하게 아무 생각 없이 창가를 바라보니 마음마저 편안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특히 뻥 뚫린 창문을 바라보니 데이트하고 싶은 간질간질한 마음까지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대표 메뉴인 크림 모카와 크림 라떼를 한 모금 마시니까 부드러운 크림이 온 입안을 감싸서 구름 위를 걷는 듯한 달콤함에 정말 행복해지는 시간이었답니다. 이외에도 기본적인 카페 메뉴를 포함해서 바스크 치즈케이크, 쿠키, 프렌치 토스트, 초코 케이크 등의 다양한 디저트도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시원한 가을, 감성 충만 카페에서 두런두런 조용히 데이트하고 싶다면 이곳 디저트 맛집 라이크 시즌 추천해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더 듣고 전시 소개로 찾아오겠습니다. 건너편
택시를 잡고 있어 익숙한 이 동네 외치고 있는 너 빨리 가고 싶니 우리 헤어진 날에 집으로 향하는 널 바라보는 것이 마지막이야 내가 먼저 떠난다 택시 뒷창을 적시 빗물 사이로 널 봐야만 한다 마지막이라서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우는 손님이 처음인가요 달리면 어디가 나오죠 빗속을 와이퍼는 오드득 신경질 내는데 이별하지 말란 건지 정승 좀 떨지 말란 빈잔인 건지 술이 달아오른다 버릇이 된 전화를 한참 물끄러미 바라만 보다가 내 몸이 기운다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우는 손님이 귀찮을 텐데 달리면 사람을 잊나요 빗속을 지금 내려버리면 갈 길이 멀겠죠 아득히 달리면 아무도 모를 거야 우는지 미친 사람인지 오늘 새로운 경험을 일깨워줄 인천의 전시는 인천 파라다이스 아트 스페이스에서 개최되는 조시 스펄링의 개인전 원더입니다. 전시는 9월 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전시를 진행하는 작가는 미국 추상미술 작가 조시 스펄링입니다.
전시 소개입니다. 조시 스펄링은 회화와 조각의 경계를 넘나드는 색다른 작품을 활발히 선보이며 최근 글로벌 미술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세계적인 아티스트입니다. 해당 전시에서는 구불거리는 선으로 유명한 그의 스키글 설치 작품을 연상시키는 신작 스파이럴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의 캠퍼스 표면은 추상표현주의 회화의 기법으로 칠해져 있고 작가는 20세기 미국 추상표현주의에서 영감을 받아 바닥에 놓인 캠퍼스의 젖은 표면에 아크릴 물감을 짜고 뚝뚝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색을 칠합니다. 그 표면 위에 스텐실을 사용하여 나선형의 영역을 표시하고 작품을 오려서 나무틀에 조립하는 방식으로 완성합니다. 이는 철저한 기하학적 과정에서 어떻게 즉흥적인 요소를 도입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이번 주말 미니멀하면서도 미니멀리즘이 가진 형식적인 틀을 깨는 작업들을 감상하며 일상을 새롭게 환기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면 조시 스펄링의 개인전 원더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1부가 금세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난주 퀴즈 정답 맞춰야겠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지난주 퀴즈의 정답은 시각장애인용 지팡이입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분에게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퀴즈 나갑니다. 이번 개항장 야행의 테마는 무엇일까요? 힌트는 야행과 숫자 8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프로젝트 클립 게살토크 영상 하단 이메일이나 유튜브 댓글로 정답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답을 맞추신 분에게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2부 사연 코너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이 비는 그치지 않아 모두 어디서 흘러오는 건지 창밖으로 출렁이던 헤드라이트 강물도 갈 곳을 잃은 채 울먹이고 자동응답기에 공허한 시간 모두 어디로 흘러가는 건지 기다림은 방 한 구석 잊혀진 왓챠처럼 조금씩 시들어 고개를 숙여가고 너를 보고 싶어서
어쩌다 고작 그 마음도 못 참고 멍청하게 다 던졌는지 뭔가 들켜버린 것 같아 표정을 보니 말이야 나도 티가 나버린 고백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내지는 장난해도 두근댔고 오늘도 몇 번이고 떨리지만 약속했어 날 안아줘 좀 말아줘 이건 꿈에서만 하기야 무심코 던진 네 말에 하루 종일 설레어 간직했다 아무도 못 보게 일기장에 적어 단단히 잠궜었는데 어쩌다 고작 그 마음도 못 참고 멍청하게 다 던졌는지 꾹꾹 참고 또 꾹꾹 숨겨서 이제까지 잘해왔잖아 그러다 고작 울음도 못 참고 괜찮다 말하며 두 눈은 퉁퉁 붓고 거맹맹이가 되어도 난 내일은 맑음 예전처럼 옆에서 밥 먹고도 우연히 눈이 살짝 마주쳐도 걱정 마 날 안아줘 한 사랑해줘 이건 꿈에서만 하니까 무심코 던진 네 말에 하루 종일 설레어 간직했다 아무도 못 보게 고깃고깃 누가 씹어다 삼켰었는데 어쩌다 고작 그 마음도 못 참고 멍청하게 다 던졌는지 꾹꾹 참고 또 꾹꾹 숨겨서 이제까지 잘해왔잖아 그러다 고작 울음도 못 참고 괜찮다 말하며 두 눈은 퉁퉁 붓고 거맹맹이가 되어도 난 사실 난 아주 오래 울 것 같아 고작 친구도 못 되니까 툭툭 털고 활짝 웃을 만큼 나는 그리 강하지가 않아 그러다 고작 사랑이 뭐라고 괜찮다 말하는 날까지 꾹꾹 참고 또 읽기나 쓰고 있어 난 내일은 맑음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번 주 사연은 결혼을 앞둔 20대 후반 예비 신부의 사연입니다. 여러분도 사연 들으면서 공감과 응원의 댓글 함께 남겨주세요. 그럼 한번 오늘도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신부입니다. 친구들이 결혼할 때 예쁜 웨딩드레스를 입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제가 직접 준비하고 현실에 부딪히니 이렇게까지 준비할 게 맞나 싶어서 눈앞이 혼미한 요즘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많이들 싸운다고 하는데 곰 같은 저희 예비 신랑은 전부 제 의견에 맞춰주다 보니 싸울 일은 크게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개살이. 일단 너무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20대 후반이다 보니 친구가 결혼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그럼 이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앞서 말한 것처럼 부부간의 불안은 없지만 정말 준비할 게 많아서 다들 이렇게 힘들게 결혼을 했나 궁금한 마음에 사연을 써봅니다. 일단 저희는 식장 예약을 무려 2년 전부터 잡았어요. 요즘은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하는 게 정말 하늘의 별 따기더라고요. 요새 많이들 결혼 안 한다고 하던데 이상하게 식장 예약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어찌저찌 식장은 예약했는데 결혼 후 같이 살 집을 찾는 것부터 정말 힘들었습니다. 가격에 맞는 집은 보러 가면 금세 나가서 없다 그러고 마음에 드는 집은 정말 비싸더라고요. 결국 조금은 아쉽지만 회사와 가까운 그렇게 좋지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곳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드레스도 정말 많이 입어봤는데 나중에는 정말 그 옷이 그 옷 같고 그게 그거 같고 눈앞이 아득해지더라고요.
결국 결혼 준비를 거의 끝낸 지금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을 돌아보는데 뭐 하나 너무 마음에 든다기보다는 그냥 보통이다. 그냥 그저 그렇다 한 결과물들만 모아놓은 느낌이었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인 내 결혼식이 그저 그렇게 끝나는 게 너무나도 아쉬웠지만 현실적인 부분들과 시간에 쫓겨 어쩔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인지 결혼 며칠 안 남긴 지금 마음이 너무나도 싱숭생숭해요. 내가 원하던 결혼식이 이게 맞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내가 원하던 삶이 이게 맞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반면에 곰 같은 우리 예비신랑은 크게 고민도 없어 보이는데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는 건지 어떤 건지 결혼 선배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친구들에게 청첩장을 돌릴 때 마음에 짐이 쌓인 것처럼 무거웠어요. 친구들이 혼수는 어떻게 했냐? 집은 어디로 구했냐? 웨딩드레스는 무슨 디자인으로 골랐냐 등등 질문을 쏟아낼 때마다 저는 뭐 하나 만족스럽게 대답할 수 없어서 쿨한 척하면서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대충 둘러대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이는 것에 아주 신경을 쓰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수백만 원 하는 드레스에 엄청나게 넓은 식장, 방이 4개나 되는 넓은 아파트에 비싼 신혼여행이었다면 조금은 제 마음이 달라졌을까요? 철없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 자꾸만 더 나은 것들을 상상하며 씁쓸해하는 저를 보면서 이게 잘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이 됩니다. 다들 이렇게 결혼하나요? 우리 개살이 사실 결혼이 즐겁기만 한 행사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준비할 것들이 많고 부모님의 손님분들도 많이 오시는 집안의 큰 행사잖아요. 싱숭생숭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더 나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무겁다니 저도 사실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큰 결정을 앞두고는 어떤 일이라도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계속 고민하게 되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들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내 결혼에 비싼 식장과 비싼 웨딩드레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딱 결혼식 1시간 이후에는 다시는 쓰지 않을 것들로 고민하고 마음 쓰는 것보다 나의 삶에서 길게 보았을 때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정말 나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한 소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람마다 시간과 돈에 대한 가치는 다를 수 있지만 그게 나의 삶에 얼마만큼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개사리의 고민을 담아서 사연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이 사연을 듣는 결혼 선배들이 있으시다면 우리 개사리에게 경험을 담은 조언과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결혼 너무 축하드리고 더 나은 삶, 더 나은 기분으로 앞으로의 일들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노래와 선물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대의 작은 목소리 무엇보다 내게 큰 힘이 됐죠. 세상을 등지고 싶을 때 그대의 작은 어깨에 기댈 때면 난 다시 꿈을 꾸죠. 희망이란 놈을 찾죠. 내 두 눈에 항상 그댈 담고 싶네요. 사랑해. 푸른 하늘보다 더 넓은 바다보다 더 그댈 사랑할 수 있는 나예요. 세상 어떤 말도 부족하지만 그대에게 전하고 싶은 말 그대를 사랑할게요. 영원히 지켜줄게요. 처음과 같은 맘을 매일 선물할게요. 한여름 날에
발로 나와 결혼해줘요. 거친 파도가 와도 먹구름 밀려와도 내 사랑은 그대와 함께하죠. 어두운 밤에 그대 길 잃어도 내 사랑이 환하게 비추죠. 그대를 사랑할게요. 영원히 지켜줄게요. 처음과 같은 맘을 매일 선물할게요. 한여름 날에 눈이 내릴 때까지 나의 사랑 떠나지는 않아요. 평생 행복을 안겨줄 소중한 사람이에요. 지금 꼭 잡은 두 손 다시는 놓치지 마요. 약속해줘요. 항상 같은 자리를 나와 함께하기를. 그댈 사랑해요. 서쪽 하늘에 해가 뜨는 날까지 그대만을 사랑하고 싶어요. 내 행복을 다 잃어도 세상 눈물 다 가져도 지금 꼭 잡은 두 손 다시는 놓치지 마요. 약속할게요. 세상 누구보다도 그댈 사랑할게요. 오늘도 게살토크 라디오가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게살토크는 인천시 소식, 데이트하기 좋은 카페 라이크 시즌, 마지막으로 결혼을 앞두고 고민이 많았던 게살이의 사연까지 알차게 진행해봤습니다. 우리 동네 이야기 게살토크 라디오 모두 모여 7시 개항장.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의 다양한 사연들을 포함해서 더욱 재미있고 알차게 보이는 라디오로 찾아오겠습니다. 게살토크 시즌2는 10월 26일 다음 주 방송을 마지막으로 잠시 쉬어갈 예정입니다. 새로운 시즌 혹은 새로운 컨텐츠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웃기고 때로는 감동적인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유튜브 프로젝트 클립 검색하시고 게살토크 영상 하단에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촬영감독 김진주, PD 황사랑, 음악감독 박지은, 그리고 저는 홍성지였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7시에 개항장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 게살토크 시즌2로 놀러오세요. 토요일 저녁 7시 게살토크 시즌2